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여러 가지 계획 잘 세우셔서 의미 있는 주말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의 모습이 거의 광란의 파티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맵집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로빈후드가 50% 정도 급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로빈후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풋옵션에 많은 지금 물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어제 주가가요 27.6%가 떨어졌습니다. 로빈후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안전벨트를 좀 단디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것은요 사실 로빈후드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골고루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보면요. 가장 먼저 멜리, MELI는 메르카도 리브레죠.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함께 어닝 결과를 살펴봤잖아요. 어닝 결과 보신 것처럼 지금 다른 이커머스 기업에 비해서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멋진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요 장중에 무려 13.76%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르카도 리브레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C 리미티드 SE라고 써 있죠. C 리미티드 역시 주가가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 쪽에 있는 이커머스는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아마존도 그랬고 애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지금 SE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에 위치한 이커머스 기업이죠. 거기에다가 C 리미티드는요 사실 남미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리,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렇게 좋은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C 리미티드에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이 조금은 상승하면서 어제 동반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밖에도요 급등한 주식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인텔리아 같은 경우도 12.4%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요 조금 있다가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어제 전기 충전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EV고라든지 지금 차지 포인트도 역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차지 포인트가 6.24% 상승했고요. EV고는 무려 10%나 급등하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PACB, Pacific Bioscience of California, 그 밑에 있는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전자 기업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면서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8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부분도요,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업은요, 파이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시장에서 파이버의 주가가 무려 24%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어떠한 어닝 결과를 발표했길래 이런 결과가 도래됐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Q2 2분기의 논갭 EPS부터 보시면요. 비공식적인 어닝 퍼 쉐어죠. 0.19달러를 만들어내서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5센트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갭을 보시겠습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EPS죠. 아직은 이제 적자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0.37이 나와서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9센트 정도 모자른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죠. 따라서 지난 분기에 굉장히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출로 넘어갑니다. 매출이 75.26 밀리언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매출과 비교를 해보면 60% 정도 성장했다. 따라서 파이버의 그 성장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0.44 밀리언 정도 약간 더 나온 그러한 수치였습니다. 자, 다음은 액티브 바이오로 갑니다.
액티브 바이어라는 것은요, 파이버라는 플랫폼에 가서 프리랜서들의 노동력을 구하는 그러한 구매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4.0 밀리언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400만 명 정도가 지금 액티브 바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겠죠. 기업들이 들어가서 프리랜서의 노동력을 구하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액티브 바이어의 숫자는요, 지난해에 비해서 43% 정도 성장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이버에 가서 노동력을 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스펜드 퍼 바이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사람의 그 구매자가,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면서 지금 노동력을 이용하는가, 그 수치입니다. 자, 보시면요, 226달러가 평균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는요, 작년에 184달러에 비해서 지금 23% 정도가 오히려 향상된 그러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일들을 주로 했다. 근데 반면에 올해 들어서 조금 더 복잡한 일들, 그리고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프리랜서들한테 맡기는 경향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스펜드 퍼 바이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다양한 부분, 그리고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부분에서 파이버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이크 레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이크 레이트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기업 혹은 이용자가 226달러를 평균 주고 지금 노동력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26달러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파이버의 매출로 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테이크 레이트라 그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테이크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27.8%, 이제 수수료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지금 27.8%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기들이 매출로 확보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수치는요, 지난해 27%보다도 0.8% 상승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보통 파이버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업워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업워크는요,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은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 테이크 레이시요, 한 13%에서 1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의미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향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테이크 레이시 높은 파이버가 매출이 성장되면 좋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닝 발표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가이던스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68에서 72 밀리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금 2분기에 75 밀리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죠. 거기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74.82보다도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적인 정보를 안겨준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21년 전체적인 1년의 결과를 봤을 때 매출이 280에서 288 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시장에서는요, 300이 넘어가는 이러한 매출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전망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알려주면서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간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지금 트레이더들, 단기 투자자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24%라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의 하락을 보여준 기업이 파이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한 18% 정도 떨어졌을 때 추가로 좀 매수를 했는데요. 또 조금 더 떨어졌네요. 제가 조금 인내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파이버 같은 기업이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시애틀 타임즈라는 메디어에 나와 있는 기사를 잠시 공유를 하면요, 어제 아마존이 굉장히 커다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당초에 아마존 직원들, 즉 헤드오피스라든지 백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요, 9월 중에 정상 복귀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정책이 나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를 하면서 2021년 1월까지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요, 굉장히 좀 커다란 그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지금 2020년 3월부터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향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변화들, 이 변화가요, 변화의 단계에서 이제 진화의 단계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한번 진화를 하게 되면 다시 퇴보하는 일이 없죠. 이 진화한 그 모습에 적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진화의 폭을 넓혀 나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한 비즈니스 분야가 있잖아요.
핀테크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파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도 있고요. 뭐 줌도 대표적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발전한 그런 영역이었죠. 뭐 소셜 미디어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발전을 했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이번에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발전한 비즈니스 분야는요, 이러한 진화에 발맞추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의 모습을 거듭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어제 파이버가 3분기의 실적 예상을 약간 보수적으로 책정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파이버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다른 기업과 함께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를 성립하시면서 여러분들 논리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기업의 어닝 결과는요, 진로우입니다. 진로우 역시도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혜택을 받은 이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어떠한 실적을 발표했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의 레비뉴 같은 경우는 70% 성장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자, 지난해에 비해서 70% 성장하면서 매출의 규모는 1.31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전망치 1.27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수치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92%나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538밀리언을 그로스 프로핏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익이 괜찮았겠죠? 갭 넷 인컴, 순이익을 보시면요, 10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내면서 적자가 아니고 흑자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스티드 에비타 같은 경우는 183밀리언 정도 되니까 이번에 수익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방문자 수를 보면요, 지난해에 비해서 12% 정도 성장했습니다. 자, 뭐 12% 하면 그렇게 좋지 않은 성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진로우는요, 구독 모델이 아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자 수를 넓혀 나가야 되는 그런 구독 모델이 아니고요. 이 진로우는 한번 딱 들어와서 그 자기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사거나 팔고 그리고 나가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12%의 성장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 비지터의 숫자가 2.8빌리언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매달 사용하는 유저의 수는 5% 정도가 증가해서요, 매달 229밀리언 정도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달 사용한다는 것 굉장히 규모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진로우가 만들어내는 매출을 분야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5개 정도의 레비뉴 스트림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매출을 기여하는 부분은 진로우 오퍼즈입니다. 진로우 오퍼즈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픈도어라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다 쓴 건데요. 즉, 그들이 직접 프로퍼티를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집을 팔고 싶으면 진로우한테 내 집을 파는 거죠.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진로우한테 바로 프로퍼티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진로우 오퍼라고 하는데요. 70%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772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많은 매출을 지금 진로우 오퍼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오픈도어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어덜 홈즈라는 게 있는데요. 어덜 홈즈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직접 우리의 집을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진로우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1000%가 증가했는데 그만큼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숫자가 가능했던 거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프리미어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진로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프로퍼티를 사고 팔고 할 때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겠죠. 이 부분이 지금 82%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IMT라는 것은요, 뭐 IT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44%가 올라갔다. 뭐 광고가 대표적인 매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모기지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도 가지고 있는데 68%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다. 따라서 모든 비즈니스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진로우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겠죠. 다음에 나와 있는 캐시,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옆에 나와 있는 인베스트먼트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라든지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죠. 지금 4.6 빌리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우에서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 부분이 진로우 오퍼주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어야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면 주택을 사고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인벤토리가 딸리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최근까지 오픈도어가 굉장히 낮은 그 주가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그동안 인벤토리가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픈도어의 비즈니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진로우 역시도 지금 인벤토리를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향후에 지속적인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캐스트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를 보시면요. 3쿼터, 3분기에 지금 1.93 빌리언에서 2.05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굉장한 수치죠.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2분기의 매출이요 1.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7에서 지금 1.93 심지어는 2빌리언 넘게 매출을 3분기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컨센서스의 예측 1.44에도 훨씬 더 초과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지금 우리가 3쿼터에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프로퍼티도 넉넉하게 있고 지금 전망치가 좋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진로우는 앞으로 좋은 주가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요 보통 장이 종료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충격을 줄이겠다는 이러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전에 어닝 발표한 기업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파이버였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도중에 24%나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요. 자,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인텔리아입니다.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이제 오픈하기 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무려 장중에 주가가 12.4%나 폭등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어닝을 발표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12% 넘게 올라갔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의 갭 EPS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1.01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흑자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겠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38센트 정도가 지금 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은 6.55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6.5 빌리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굉장히 매출이 작은 그런 규모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에 비해서도 60%가 떨어졌고 지금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도 5.66 밀리언이 오히려 적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한 12 밀리언 정도를 기대했는데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숫자를 발표한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EPS를 봐도 그렇고 매출을 봐도 그렇고 지금 잘 나온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주가는 오히려 12.4%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를 시장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사상 최초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다.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일상이긴 하지만 첫 번째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번에 임상 실험을 하는 그런 상품, 치료법이라 그러겠죠. 이 치료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NTLA, 인텔리아죠. 인텔리아 2002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텔리아 5001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치료법을 이번에 직접 신체에 투여하면서 첫 번째 임상 실험을 돌입하게 된다. 굉장히 커다란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2002 같은 경우는요. 좀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안지오에데마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뭐냐면 혈관 부종이라는 병입니다. 이 혈관 부종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나와 있는 5001 같은 경우는 루키미아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병이죠. 이 백혈병의 치료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올해 안에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 이러한 좀 그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텔리아가 투자자들한테 좀 희망을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인텔리아가 이렇게 임상 실험에 도입하는 커다란 그 변화, 진보를 보여준 거죠.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머지 기업들,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은 크리스퍼 같은 기업도 덩달아서 한꺼번에 올라가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어닝 결과는 형편없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버진 갤럭틱인데요.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지금 장중에는 2.44%, 그리고 장이 마친 이후에 어닝 결과를 하고 나서도 5%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어닝의 내용은 굉장히 좀 심플하고 실망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99고요. 지금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6센트가 덜 나왔습니다. 자, 매출은 플러스긴 한데요. 지금 0.57 밀리언입니다. 즉 57만 달러거든요. 자, 이렇게 57만 달러라는 작은 금액을 매출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 5월에 있던 그 테스트 플라이트가 있었잖아요. 이 테스트 비행, 시범 비행할 때 연구팀을 싣고 갔습니다. 그때 약간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오히려 44만 달러가 더 나왔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매출이 거의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아무튼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그 어닝의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여기 마무리하고요. 자, 캐시 포지션 보시면 지금 현금의 그 보유량을 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력하다. 많이 돈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552 밀리언 정도를 6월 말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의 보유량이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부도 안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도 날 것이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요, 버진 갤럭틱의 어닝은 그냥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요, 다음 기사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Virgin Galactic reopens ticket sales with prices starting at 450,000 per seat. 자, 버진 갤럭틱이요, 드디어 티켓 판매를 재개한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점은요, 가격인데 가격이 무려 45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기쁜 소식을 투자자들한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9월 달에 비행이 하나 더 잡혀 있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9월 달에 출발하는 우주선은요, 이탈리아의 공군을 싣고 출발하는 그런 비행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현재 잡혀있는 예약건은 한 600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600명이 예약을 했을 때는요, 가격이 20만 달러에서 한 25만 달러 사이에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가격을 무려 45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면서 향후에 매출이 많은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을 마켓에 던져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격이 45만 달러로 책정이 되면서요,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는 그냥 한 사람이 부킹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커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러 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는 이러한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하나의 비행선을 전체를 다 렌탈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도 이번에 출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버진 갤럭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행선은 총 6명의 패신저를 싣고 나갈 수가 있다. 파일럿이 2명이고요. 그 파일럿을 제외하고 6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규모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비행선의 개수를 늘려야지만 버진 갤럭틱의 매출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패스틀리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9%나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께서 패스틀리의 경쟁사인 클라우드 플레어의 어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클라우드 플레어의 어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2 2분기의 논갭 EPS부터 보시면요, 마이너스 0.02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센트 정도가 더 나온 거고요. 자,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12, 이 수치 역시도 괜찮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가 더 나왔다. 자, 매출을 보시면 152.4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에 비해서 52.8%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어제
있는데 패스트리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한 15%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쟁 기업인 클라우드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가는 좋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주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6.3밀리언이 더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이던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은 165에서 166입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157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를 발표한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넷 로스입니다. 자, 지금 로스를 보시면 0.04에서 0.03이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한 0.02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약간은 실망스러운 수치였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021년 전체를 봤을 때는요, 지금 레비뉴 같은 경우는 매출은 629에서 633을 이번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614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이제 로스 같은 경우는 0.12에서 0.11 정도를 발표했는데 컨센서스는 0.10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 전망치보다는 매출은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반면에 컨센서스에 비해서 순손실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서는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지금 어닝이 발표됐는지 모를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달러 베이스드 넷 리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치가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플랫폼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고객들이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우리가 달러 베이스드 넷 리텐션이라고 부르는데 무려 124%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거든요. 작년에 확보돼 있었던 기존 고객이 올해는 24%나 매출을 더 올려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미는요, 한 가지의 상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고객이 두 개를 쓰고, 두 개를 사용하고 있었던 고객이 세 개를 쓰고, 이러한 식으로 교차 세일이 일어났다, 교차 판매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24%는요 뉴 레코드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나타났던 넷 리텐션 중에서 가장 좋은 수치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이번에 140개나 되는 커다란 대규모의 커스터머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수치를 140을 추가하면서요, 지금 전체 그 대규모 고객의 수가 1000개가 넘어갔습니다. 1088개의 대규모의 지금 커스터머를 확보한 기업이 클라우드 플레이어인데요. 이번에 한 분기에 140개나 되는 대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한 것 역시도 레코드라고 합니다. 가장 한 분기에 많은 대규모 고객을 확보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자, 마지막으로요,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76.8%였는데 총 수익률이 이번에 78%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요, 어닝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총 수익률 같은 경우도 78%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수익률도 향상이 됐고, 거기에 대규모 고객사도 140개나 3개월 만에 확보를 하면서 기록을 세웠죠. 그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고객들이 기여하는 그 넷 리텐션 매출이 124%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요,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지금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전혀 걱정할 만한 어닝 결과가 아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발표였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어닝 결과는요, 알람닷컴입니다. 제가 굉장히 작은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혹시나 알람닷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알람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비지터가 있으면 누가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누가 침입자가 발생을 하면 이제 알람이 울리는 이러한 시큐리티 시스템을 가지고 출범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제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가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그 보안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쪽에 굉장히 장래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알람닷컴의 어닝 결과를 잠깐만 살펴보시면요. 자, 2분기에 논갭 EPS 같은 경우는 0.54가 나와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15센트가 더 나왔고요. 갭 EPS 같은 경우는 0.28, 시장의 전망치보다 14센트나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어닝이 초과 달성된 거죠. 자, 매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88.86밀리언
리전이 나오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33%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26.27 밀리언이 더 나왔다.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비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 이후에 1.86%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초반에 제가 EV고라는 기업의 주가가 10%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차지포인트 역시 6.24%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충전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요, 다음과 같은 큰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자, 대통령 조 바이든이 발표를 할 것이다. 내셔널 타겟이니까 국가 차원의 타겟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겟은요, 전기차를 어느 정도로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타겟이고요. 2030년이 되면 판매되는 전체 차량 중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전기차가 돼야 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그 타겟을 만들어내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뭐를 할 것이냐면 2026년까지 새로운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번 스탠다드는 연방 차원의 퓨일이다. 퓨일이라는 것은 이제 연료잖아요. 따라서 이제 석유를 배터리로 넘어가는 이 전기로 전환하는 이러한 스탠다드를 2026년까지 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전기 충전 기업에 굉장히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마지막 기사는요, 골드만삭스의 시장 전망치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2021년 하반기의 시장 전망, 그리고 이러한 시장 전망과 함께 그들이 추천해주고 있는 주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목요일 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타겟 프라이스, S&P 500의 타겟 프라이스를 이번에 올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4,300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4,700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4,70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남아있는 한 4개월 동안 S&P 500이 무려 6% 이상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면요. 자, 그리고 이번에 S&P 500의 성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퍼레이트 어닝, 그러니까 지금 어닝 발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인트레스트 레이트입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당분간 금리가 계속해서 낮게 형성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또 예상을 해줬냐면 GDP 그로스가 굉장히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저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로우 레이트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성장세가 둔화된다. 그리고 성장이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성장이 귀한 시대에는 성장주가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은 성장을 못하는데 혼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패스트 그로잉 컴퍼니, 성장주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성장주는 아니고요, 프로핏 마진이 건강한 이런 우량 성장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0개의 주식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2021년 말까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쉬고요, 두 번째는 제네락 홀딩즈, 세 번째 페이스북, 비바 시스템이라는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의료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팔, 다음으로 베르텍스 파마스티컬즈. 베르텍스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크리스퍼랑 굉장히 커다란 합작을 하고 있는 그런 제약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 에스틸로더, 그리고 스타벅스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셰윈 윌리엄즈 컴퍼니, 이렇게 10개의 기업이 지금 성장률도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에 프로핏 마진도 건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준 방송을 마무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시청할 짧은 비디오 클립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전망에 관한 그런 짧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젠틀맨, 이분의 이름이 리차드 클라리다입니다. 리차드 클라리다는요, 제롬의 세컨 펄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준의 바이스 체어다, 부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 부의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에 금리 상승은요, 2023년 정도가 돼야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어제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요, 이번에 뉴스 클립을 통해서 함께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획 영상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